안녕하세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김종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인 작업은 차모이 크리에이티브의 아이덴티티를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화면입니다. 차모이 크리에이티브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인데요. 위치상으로 멕시코와 가깝고 에이전시 대부분의 인력이 멕시코 출신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만큼 멕시코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멕시코 전통 요리 중에 하나인 차모이를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차모이의 뜻은 과일이나 캔디를 찍어 먹는 붉은색의 끈적한 소스를 뜻하는데요. 마치 초콜릿 퐁듀 같은 거죠. 화면에 보이는 아이템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차모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제품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홍색의 소스가 흘러내리는 모양이 포인트입니다. 차모이 크리에이티브에서 의뢰를 받고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웹사이트에 녹여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쇼핑몰에 갔을 때 발견한 반바지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쇼핑을 가도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화면처럼 분홍색의 반투명한 차모이 소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소스가 화면 중앙에 차모이 크리에이티브 로고에 닿으면 소스가 묻어납니다. 화면 아래에는 아이스바, 과일, 나초 등이 있는데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스낵을 움직여서 떨어지는 소스를 스낵에 묻힐 수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출렁 있는 소스에 스낵을 담그면 역시 소스가 묻어나고요. 소스의 움직임이 디테일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물리법칙 중에 하나인 관성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소스방울이 스낵에 닿으면 스낵을 따라 휘어지다가 일정 영역 밖으로 나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탄력있게 돌아오는 모션을 보여줍니다. 늘어지는 소스방울의 중간 부분에 스낵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 약간 휘어지는 그런 모션도 추가했습니다. 이 차모이스러운 화면을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작업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엔 HTML5 캔버스에 떨어지는 소스방울을 좌표값을 계산해서 그렸습니다. 각 소스방울마다 포인트를 잡아서 드로잉 객체로 그리는 알고리즘을 짠 건데 이 코드는 한국에 세미나를 하러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만든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약 10시간 정도 되는데요. 비행기 안에선 다른 걸 못하니 코드가 잘 짜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캔버스 드로잉에 끈적한 효과를 주기 위해 SVG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SVG 필터는 HTML에 여러 효과를 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장점은 드로잉에 사용하기 쉬운 HTML5 캔버스 그래픽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고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과물이 보기엔 나쁘지 않았는데 성능 문제도 있고 또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성능과 호환성을 위해 웹GL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웹GL에서 끈적거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메타볼이라는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저의 다른 개인 작업인 몬 프로젝트에서도 적용했던 효과인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전체 드로잉 영역에 흐림 효과인 블러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픽셀 값을 가져와서 각 픽셀의 알파 값, 즉 투명도가 내가 설정한 일정 값 이상이면 화면에 그리고 아니면 그리지 않습니다. 컴퓨터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스레드 홀딩이라 불리는 기법인데 이미지를 단색으로 단순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웹GL에선 쉐이더 언어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화면처럼 끈적한 느낌을 주는 비주얼이 그려집니다. 끈적인 효과를 구현했으니 다음은 소스 방울들인데요. 소스 방울들은 화면처럼 여러 개의 서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위의 소스는 큰 서클들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움직임을 줘서 일렁이는 물결처럼 보이게 했고요. 떨어지는 소스는 물결 속에서 여러 개의 서클로 이루어진 서클 그룹이 생성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룹 내에 각 서클 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며 소스에 늘어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정 위치 아래로 내려오면 그룹에서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낵에 묻어나는 소스는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의 일정 영역을 정해두고 이 노란색 영역에 떨어지는 소스방울이 닿으면 소스가 묻어나도록 했습니다. 소스가 닿는 시간을 체크해서 오래 닿을수록 큰 소스가 만들어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작아지며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제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엔지니어이지만 디자인에도 관여하고 그렇다고 디자인만 하는 디자이너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참호의 프로젝트는 제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개발하고 시각 효과를 디자인하고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을 코드로 작성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직업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구글에선 UX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직종이라는 건 시장의 요구에 따라 혹은 기술의 변화에 따라 항상 다르게 불리기 마련입니다. 디자이너만 해도 예전엔 없던 인터랙션 디자이너나 UX 디자이너라는 그런 직종이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특정 직종을 목표로 공부하기보단 본인이 가장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인기 있는 직종을 목표로 공부하더라도 몇 년 뒤에 어떤 다른 직종이 새롭게 인기를 얻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한 번도 UX 엔지니어를 목표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구글에 입사할 땐 UX 엔지니어라는 직종은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특정 회사, 특정 직종을 목표로 하기보단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디자인과 사용자에 대한 이해, 개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성장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참호의 크리에이티브였습니다.